자, 이번 시간부터 확통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확통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확통을 공부할 때, 자, 이 확통이라는 책을 구성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순열과 그 다음에 중복조합, 이게 첫 단원이에요. 중복조합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확률입니다. 세 번째가 통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에너지의 8, 90%를 여기 사용하셔야 됩니다. 80%에서 90%. 좀 오버해서 말하면 100%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안 돼 있으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상당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잘 돼 있으면 이 단원과 이 단원은 그냥 식은 죽 먹게요.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로 넘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악순환의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이 상당한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시게 되면은 여기와 여기는 쉽습니다. 특히 통계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쉬워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센 있죠? 센 C 단계. 센 C 단계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그리고 조금 더 욕심 있는 학생들은 고3 모의고사 있죠? 고3 모의고사 또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책이 자이스토리입니다. 고2 자이스토리 말고 고3 자이스토리의 킬러 문항들까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나면 여기는 그냥 씹어 먹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사실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한번 내용을 시작해 볼까요? 자, 원순열입니다. 첫 번째 나눈 내용이 원순열인데, 보시면은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순열. 순열이 나오는데 그 앞에 원이라는 글자가 붙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원으로 배열한다. 원형으로 배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엄연히 순열입니다. 공부를 좀 한다는 학생들한테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면 이 순열이라고 하는 정의, 순열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내용을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순열이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들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자, 제가 정의를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앞에 직순열이라고 돼 있죠. 순열이 여러분들이 수학하에서 공부했던 순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 없이 R개를 선택해서 또는 뽑아서 일렬 배열하는 경우였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3개가 나와요. 서로 달라야 됩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뽑는 거고 중복 없이 R개를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렬 배열하는 경우 이걸 우리는 직순열이라고 불러요. 이게 여러분들이 수학하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죠? 자, 그럼 이걸 왜 강조를 하느냐? 여기서 일렬 배열되어 있죠. 이 조건이 원으로 배열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원순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원에 보게 되면은 중복 없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는 중복을 허용하게 되면은 중복순열이 되게 돼요. 그리고 서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 같은 것 중에 그죠? 서로 같은 것 중에 뽑아서 뭔가를 나열하겠다. 이러면은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하나씩 바뀔 때마다 한 단원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은 이거고 이 조건들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원순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원순열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인 조건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조건 기준이 없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회전이 가능합니다. 모든 원순열은 회전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탁자에 테이블에 의자가 3개 있는데 이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회전이. 어떤 식으로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기준이 없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인데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순열을 이해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 같은 경우는 2번째 방법을 선호하는데 그 2번째 방법을 이해할 때 이 기준이 없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주에 이 원형 테이블이 우주에 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자가 3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운석이 하나 지나간다. 한 1광년 떨어진 지점에 운석이 지나간다. 이러면은 이 운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자리와 이 자리와 이 자리는 기준이 정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르게 예시를 들면은 사막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테이블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만약 선인장이 하나 이렇게 피어 있다. 선인장이 하나 서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선인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자리와 이 자리와 이 자리는 다 다른 자리가 됩니다. 기준이 생겨버리죠. 이러면은 다 다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순열의 기본적인 조건은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회전이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조건을 이해하셨다고 한다면 한번 배열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 2, 3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ABC라고 할까요? 자, ABC 이렇게 3가지가 있을 때 이걸 직순열, 1열 배열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3팩토리얼 가지가 있겠죠. 3팩토리얼 가지를 한번 다 적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A, B, C, A, C, B 그 다음에 B, A, C 그 다음에 B, C, A 그 다음 C, A, B 그 다음에 CBA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죠? 6가지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직순열이죠. 직순열. 그죠? 근데 이걸 원형으로 배열하게 되면 원의 형태로 배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잘 보세요. 여기 ABC 보이시죠? ABC를 이렇게 나열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먼저 A 이걸 먼저 복사를 좀 해놓을까요? 자 여기 A, B, C 보이시죠? 자 회전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한 칸씩 옆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옮겨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A, B, C 이렇게 될 겁니다. 또 한 칸을 옮겨 보겠습니다. A, B, 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와 얘 이 3가지가 다른가요? 이 3가지는 같습니다. 왜? 회전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걸 한 칸 움직여 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얘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또 한 칸을 움직이게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얘가 됩니다. 다 같아져 버리죠. 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써볼까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A, B, C를 써보게 되면 A, B, C 이렇게 되겠죠. 얘입니다. 얘. 그 다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써보게 되면 C, A, B가 됩니다. C, A, B 어디 있죠? 여기가 됩니다. 예. 그 다음 여기를 기준으로 적어 보게 되면 B, C, A가 되겠죠. B, C, A 여기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뭔가요? 얘네들은 하나 더 나열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겁니다. 요거 ACB ACB를 한 칸 이렇게 한 칸씩 회전시켜 버리는 겁니다. 회전시켜 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A C B 또 한 칸을 움직이게 되면 A C B 이렇게 되면서 여기 있죠. A C B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읽어주게 되면 A C B
요거죠. 그 다음 여기를 기준으로 읽게 되면은 BAC가 되죠. 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해서 읽어주게 되면 CBA 얘가 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일렬 배열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3팩토리얼까지가 나옵니다. 6가지가 나오는데 원형으로 배열해 봤더니 얘 아니면 얘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3팩토리얼 가지라고 계산을 한 다음 그 다음 이 세 가지가 같죠? 세 가지가 같으면 그러니까 나누기 3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일렬 배열이다, 직순열, 일렬 배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회전을 시켰을 때 같은 가지수가 세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나누기 3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봐도 이게 지금 6가지인데 나누기 3을 해줘야 이 나누기 3을 해줘야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 요거 그 다음 요거 한 가지 요렇게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4개를 원형으로 배열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렬 배열한 다음 그러면 4개가 이렇게 서 있겠죠? 이렇게 4개가 있을 겁니다. 그럼 회전하면은 같아지는 경우가 4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4팩토리얼 나누기 4를 해주는 겁니다. 5개를 원형으로 배열하게 되면은 일렬 배열해 준 다음 나누기 5 이게 회전시켰을 때 같은 가지수입니다. 자, 이 방식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n개를 나열했을 때 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렬 배열한 다음 그 n개가 회전되기 때문에 n가지가 한 가지가 될 것이다. n가지가 같아질 것이다. 그래서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눠주게 되면 n-1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원순열을 이해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 방식보다는 두 번째 방식이 더 많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방식으로 문제를 많이 풉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방식은 뭐냐? 자, 첫 번째 여기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와 이 자리와 이 자리가 회전을 하게 되면 같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을 만들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다른 자리가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자, 원순열을 이해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기준을 만들어 준다. 이 방식을 이해하면 원순열을 이해하는데 더 쉽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A, B, C 세 명이 있는데 이 원탁에다가 자, 이제 달려가서 앉아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면 누군가 먼저는 한 명 앉겠죠. 그죠? A, B, C 세 사람이 달려가서 이제 앉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먼저 한 명 앉을 거예요. 그 한 명이 만약에 A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먼저 한 명 앉는 그 사람이 B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C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A라고 보는 겁니다. 누군가 먼저 한 명, 그게 A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사람이 앉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앉는 사람의 경우의 수. 이게 몇 가지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A가 여기 앉는 것과 여기 앉는 것과 여기 앉는 것이 다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조건 보세요. 원순열. 회전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A가 여기 앉는 경우와 여기 앉는 경우와 여기 앉는 경우가 어떤가요? 같죠? 회전시켜버리면 됩니까? A가 여기 앉았는데요? 아니, 돌려버리면 이쪽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첫 번째 앉을 텐데 그 앉는 사람의 경우의 수가 한 가지입니다. 그게 A라고 보고 여기 앉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준이 잡혀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 사람이 앉아버리면은 이 친구는 왼쪽 팔이 좀 더 길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이제 다른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두 사람이 B, C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B, C와 C, B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이 앉는 경우의 수는 2팩토리얼 1열배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 6명이 있습니다. 6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방법. 원탁에 배열하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자 6명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다. 그러면 누군가 먼저 한 명은 앉겠죠. 그죠? 그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왜?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같은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자 어딘가에 앉았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가 다 다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나머지 5명은 1열 배열이 되는 거예요. 5팩토리얼까지. 이게 뭐라고요? 나머지 5명. 5명 1열 배열입니다. 1열 배열. 이게 뭐라고요? 1이 첫사람이 앉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순열의 내용은 끝나는 겁니다. 좀 설명이 길었는데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조금 정성을 들여서 좀 일을 하셔야 돼요. 다시 복습. 원순열의 조건이 뭐라고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순열로 3명을 나열하면 3팩토리얼 가지예요. 3팩토리얼 가지인데 그걸 일일이 다 적어봤어요. 이렇게 적어봤더니 6가지가 나오는데 실제로 원형으로 배려해봤더니 2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이유는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와 얘가 같은 케이스. 얘와 얘가 같은 케이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열 배열이라고 보고 나열을 한 다음 회전시켰을 때 같아지는 경우의 수로 나눠준다. 이게 첫 번째 원순열을 이해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이 방식보다는 실전에서 많이 쓰는 방식. 여기 기준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준을 잡아주면 되지. 그죠? 기준을 잡아준다. 그게 뭐다? 누군가 먼저 한 명은 앉을 것이다. 그럼 첫 번째 사람이 앉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겠지. 왜? 회전이 가능하니까. 그럼 첫 번째 사람을 앉혀놓고 그럼 나머지 사람은 이 다 다른 자리가 되는 겁니다. A라고 하는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이해가 됐다면 이제 다각형 모양의 탁자에 앉는 경우의 수도 쉽게 계산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볼까요? 먼저 정삼각형을 볼까요? 이렇게 정삼각형에 6개의 의자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2,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렇다면 이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방식. 기준을 잡아준다. 그렇다면 첫 번째 사람이 6명을 배열하는 거예요. 6명을. 첫 번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일까요? 이때는 2가지입니다. 요거 첫 번째 사람이 앉는 경우의 수. 첫 번째 앉는 경우의 수. 왜? 이유는 왜 그럴까요? 회전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이 자리를 회전시키게 되면 이 자리로 오게 됩니다. 그죠? 한 번 더 회전시키게 되면 이 자리로 오게 되겠죠.
그 다음 이 자리를 회전시키게 되면 이 자리로 오게 될 겁니다. 또 한 번 회전시키게 되면 이 자리로 오게 되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첫 번째 앉아봐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어떤 자리든 하나가 만약에 앉았다. 여기를 앉았다. 치면은 이제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요 5명은 일렬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팩토리얼 가지가 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되겠죠? 조금 더 개수를 늘려볼까요? 자, 정삼각형 테이블에 9개가 있습니다. 9개의 자리가. 하나, 둘, 셋, 다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자, 앉혀볼까요? 자, 달려가서 첫 번째 사람 앉아볼래? 라고 해봤을 때, 첫 번째, 이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 회전하면 어디로 가죠? 이 자리로 가게 됩니다. 또 회전하게 되면 어디로 가죠? 이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게 한 가지예요. 두 번째, 이 가운데 있는 자리는 회전시키면 여기로 가겠죠. 그 다음 이쪽으로 갈 겁니다. 또 한 번 더 회전하게 되면. 그 다음 빨간 자리, 이 자리 보이시죠? 회전시키면 이쪽으로, 또 회전시키면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앉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3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딘가에 앉았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았다라고 본다면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8개의 자리는 다 다른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8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돼요. 쉽죠? 자, 다음 이제 직사각형을 해볼까요? 직사각형,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정사각형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8명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자, 첫 번째 사람 가서 앉아봐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자리 예를 들어서 회전하면 이 자리로 오겠죠. 회전하면 이 자리로 오게 됩니다. 또 회전하게 되면 이 자리로 오게 되겠죠. 그 다음 이 자리 보이시죠? 회전하게 되면 이 자리로 가게 되고 또 회전하면 이 자리 또 회전하게 되면 이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그리고 이제 어딘가에 한 명 앉았을 겁니다. 여기 앉았다 치면 나머지 보이시죠?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7개의 자리가 1열 배열 7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쉽죠? 자, 또 해볼까요? 자, 이런 직사각형 자리가 있다고 봤을 때 개수 늘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가서 앉아봐 라고 했을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자 보시면 이 자리 이걸 회전했을 때 이쪽으로 갈 수는 없죠. 그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다릅니다.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가 180도 회전이 돼서 돌아가게 되면은 이 자리로 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그럼 이 자리는 어디로 가게 되죠? 이 자리로 오게 됩니다. 180도 회전이 돼서. 그 다음 이 자리는 180도 회전하게 되면 이 자리로 오게 되겠죠? 그 다음 좀 색깔을 달리해서 자, 요 자리는 어디로 가게 되나요? 요 자리로 오게 되겠죠. 그 다음 이 자리는 이 자리로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어보세요. 첫 번째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몇 가지인가요? 까만 거, 파란 거, 빨간 거, 형광색 2개,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러면 어딘가는 앉겠죠? 여기 앉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9명은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9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놓으면 나중 가면 교육과정에는 빠졌지만 입체도형 있죠. 주사위 정육면체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 또는 정사면체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조건이 붙더라도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아시겠죠? 설명이 좀 길었는데
두 가지 기준 기억해 주세요. 두 가지 조건. 기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없고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현상. 이렇게 풀든지 아니면 기준을 잡아주든지. 기준을 잡아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직순열, 일열 배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용 정리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